안녕하세요. 저도 오랜만에 한국말로 발표하는데, 저는 이름이 이병곤이라고 부르고요.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이 또 아시는 분도 있고 해서, 조 대표님이 부탁도 말씀도 하시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이 발표를 드리는데, 제가 사실 뭐, 연말이니까, 하여튼 뭐,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에 못 봤던 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러려고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옛날에 한번 발표했던 자료고요. 제가 뭐, 과거에는 약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한국에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브룩스 오토메이션 어플라이 멀티얼에 있다가요. 그다음에 한 10년 동안 미국에서 근무했었고요.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서 삼성 SDS에서 한 10년 동안 이 스마트 팩토리, 글로벌 MES 이런 쪽에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또 제가 또 어차피 하다 보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서 지금은 다시 네덜란드에 와서 네덜란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이름은 ASML이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짧게 아마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먼저 간단하게 ASML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든 것들이 칩이 없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 뭐 컴퓨터, 스타바치, 뭐 자동차까지 지금 이 반도체가 부족해서 뭐 이런 뭐 소비자 이런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사태 때문에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이 안 될 정도로 하여튼 요새는 이 모든 것들이 칩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칩이 필요한 것이 작년 데이터지만 약 1년에 1트리온 10조 정도의 1조 정도의 칩들이 현재 만들어져서 1년에 만들어 생산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나 모든 인간들이 한 상 앞에 약 130개 정도의 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전체의 비즈니스가 1년에 칩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한 415 빌리언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비즈니스를 지금 가정하고 있고요. 이 칩을 만드는 인더스트리,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를 만드는 이 인더스트리가 엄청난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이나 기술들을 지금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SML은 이런 칩을 만드는 기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ASM이라는 회사는 이런 여기 있는 것처럼 스캐너라고 하는 반도체, 리토 장비라고 하는 지금 우리 같으면 현상을 해주는 기계를 만들어서 반도체의 핵심 어떤 공정을 담당해주고 있고요. 작년 2020년에는 약 14빌리언 정도의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빌리언 유로입니다,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 14조 정도 비즈니스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17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인력은 올해 작년만 2만 8천 명이었는데 아마 지금 3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 세계에 아마 미국이나 그다음에 미국 샌디에고나 이 커네티컷이나에 그 회사 R&D 센터가 있고요. 알리조나에도 있고 저희들의 본사는 네덜란드의 벨토벤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그다음에 이 코리아와 그다음에 대만에도 저희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특히 화성에 있고요. 지금 평택에다가 아마 신사옥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빗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런 전체의 지역들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고객들을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기술적으로 일단 하나 뭐 이런 트래블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장 내세울 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OTS라고 하는 오버 더 숄더라고 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뭐 우리가 말하는 AR이죠. AR이라고 하는 동상을 이용해서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리모트에서도 고객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시큐어 커뮤니케이션. 아까 설명드릴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한 리ኳ이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이런 ASM이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홀리스틱 리토그래피라고 하는 전체의 포토에 해당되는 전체의 솔루션을 통합시킬 것이냐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나노메타 레벨에서 모든 걸 컨트롤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전체 네덜란드가 한 300km 정도 됩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인토벤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보시면 약간 남동쪽 남서쪽 쪽에 여기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 여기가 저희들이 본사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300km 정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나노메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300km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1ml, 1ml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웨이퍼라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쓰고 있는 웨이퍼라고 하는데 그게 300ml 정도 됩니다. 크기가. 그게 1나노미터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여기 300km 지도에서 네덜란드 요 앉아 있는 저가 의자를 1mm를 움직이는 정도의 정확도를 이 지도 스케일에서 보시면 그 정도 정확도를 가져야지 우리가 원하는 스케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노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300mm라고 하는 웨이퍼에 1나노메타라고 하는 그 정도의 크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현재 ASML은 그거보다 더 작은 0.1나노미터의 스케일을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0년대부터 90년, 2000년, 2010년 때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스캐너라고 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이런 인더스트리를 리더해 왔습니다. 현재는 뭐 잘 아시겠지만 EUV라고 하는 장비가 나와서 새로운 스케일은 더 작아진 나노미터 단위를 컨트롤하고 있고, 현재 EUV는 33나노미터에서 55나노미터 크기까지 넘어가는 그런 크기로 현재 이 이건 장비 번호입니다. 장비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점점점 작아지는 스케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EUV라고 하는 장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EUV라고 하는 장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빛에서 소스에서 레이저가 올라오면 레이저를 이렇게 미러를 통해서 수속한 다음에, 미러를 통해서 수속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 안에는 다 백큐um 챔버입니다. 진공 챔버를 통해서 가서 여기 화면에 있는 움직이는 여기에 웨이퍼가 놓여 있는데요. 그 웨이퍼에다가 해당되는 이미지를 찍어서 스캐너 한다 그러죠. 스캔을 찍어가지고 그거에 우리가 원하는 정밀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기술들, 뭐 종합적인 기술이 통합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기술 중에 하나를 보시면, 이렇게 이거 레이저를 만들어주는 소스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기계인데, 이게 여기서 빛을 만들어내면, 빛을 만들어진 것이 여기 보시는 조그만 게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 빛에 대한 강도를 높여서 장비에다가 쏘아주는 그런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통해서 더 정확한 정밀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냥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니라 쏘았던 그 레이저 빛을 텅스텐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정밀도를 가질 수 있는 기술들을 이 ASMA에서 개발하고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장비가 우리가 요새 말하는 EUV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EUV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거의 10만 개 이상의 인디비주얼 파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약 2kg가량의 케이블을 연결시켜야 되고, 이 장비 만드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가 값 비싸다 뭐 하다고 하지만, 이런 장비를 하나 개발하는데 20년 가량이 소요가 됐고요.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웨이트가 약 한 18만 정도 킬로그램, 그러니까 여기 비교한 것처럼 미니 쿠퍼가 140대 정도가 들어가는 정도의 무게가 되고요. 이걸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40개 컨테이너에 747 3개가 풀리 로드가 될 정도로 싣고 가서 그거를 인스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 안에는 약 1,500개 이상의 센서가 부착되고 있고, 현재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센서를 더 애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더 놀라운 거는 그 데이터가 하루에 약 4.5 테라바이트 정보가 이 장비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에 의미 있는 데이터,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그 머신러닝 AI 같은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더 정밀도를 높이고 더 관리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홀리스틱 리토그래피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리토 장비, 스캐너라고 하는 장비를 더 정밀도로 패터닝과 커넥션하는 이 장비를 더 정밀도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장비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장비에 메트롤로지라고 하는 측정 장비를 같이 공급해서 점점 더 좋은 형태로 정밀도를 높여서 컨트롤하게 만들게 되고요. 이 메트롤로지 장비를 가지고서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프로세스 윈도우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CAD 툴, 그 디자인 툴을 통해서 더 여기에 해당되는 마스크를 디자인한다든지 디자인을 높여주게 되는 전체적인 이런 삼각형 형태의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공급을 해서 이 종합적인 정보에 의해서 이 스캐너에 대한 정밀도,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겟하는 홀리스틱 리토그래피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에 이 장비에서 날아오는 데이터 또는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 또는 우리가 계산할 때 만들었던 그 이 CAD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측정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런 삼각형의 구조가 홀리스틱 솔루션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이냐는 하는 그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나 저희 방향성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디지털 플랫폼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갈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0.1 나노미터의 퍼포먼스를 낸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마스크, 웨이퍼, 거기에 해당되는 레지스터라고 하는 케미컬, 장비의 프로세스 타임, 익스포즈 컨디션, 여러 가지 이런 스몰한 밸런스를 모아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조합을 해야지 가장 좋은 솔루션을 만들 수 있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할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데이터들, 여기서 이런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이런 작은 밸런스를 봐서 이거에 따라서 해당되는 데이터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인터그레이션 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프로세스와 이퀴먼트 사이에 데이터를 액세스할 것인지, 또 인덱스할 것인지, 또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CPU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컴퓨터, CPU들을 묶어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크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 데이터를 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한 CPU들, 이런 관리하는 것을 묶어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만들어주고 있고요. 하나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해당되는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약 18년 전에는 약 CPU 두 개만 있으면 되고 기가바이트의 스토리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2019년에 오면 스토리지는 페타바이트 정도의 그 데이터 디스크 스토리지 양과 CPU는 약 1000개 이상, 약 저희가 볼 때는 한 2000 CPU 정도의 크기의 CPU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홀리스틱 그 리토그래피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들을 관리하거나 운영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정밀한 정보를 이용하고 정밀한 기계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IT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퀴먼트와 프로세스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마치 해당되는 유저들이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팹에 있는 우리 장비나 팹에 있는 우리는 그런 솔루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말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비주얼라이제이션과 그거에 이퀴먼트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스캐너나 메트롤 장비에 대한 프로세스와 해당된 모델들을 만들어서 그 버추얼한 모델과 비주얼라이제이션 낸 걸 가지고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용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OTS라든지 AR의 기술들을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과 프로세스의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AR이나 VR을 통해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쪽에서는 디지털 트윈 컨셉을 이용해서 전체 장비나 팹을 운영하는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장비를 컨트롤할 때 들어가는 데이터들, FDC나 APC라고 하는 Fault Detection Classification이나 Advanced Process Control을 하기 위한 이런 컨트롤러들도 디지털 트윈의 일부로 봐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나 컨트롤들을 디지털 트윈의 일부로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디지털 트윈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현재 컨트롤하는 노드만이 아니라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나노미터가 필요할 경우에 새로운 노드에 대한 기술들도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같이 컨트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FDC와 ADC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애널리틱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일러블한 데이터나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 체계 위에 이 디지털 플랫폼의 체계 위에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애널리틱들을 이용한 FDC와 APC를 디지털 트윈의 개념으로 공급을 해서 전체의 장비를 버추얼한 형태에서나 또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전체 로직들이 전체가 다 맞물려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렇게 스케일러블한 컴퓨터는 이 장비에서나 프로세스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이미 반도체 공장이나 이미 공장에서는 현장에 있는 데이터는 툴 컨트롤러나 뭐 MES나 EES나 통해서 이미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고 이 데이터 일부는 이미 서머라이제이션과 컨솔리데이션이 돼서 이미 체계를 갖춰져 있는데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디지털 트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단순히 우리가 현재까지 트레디셔널하게 수집되어 있던 데이터 이외에 장비에서 만들어지는 실제적인 데이터, 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우리 자체의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로 데이터의 데이터 인벤토리, 로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인벤토리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전체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만드는 벤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이 ASM이 현재 준비하려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 준비하거나 현재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를 받아오는 인테그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홀리스틱 솔루션, 그 다음에 우리가 ASML이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어나 엔지니어나 R&D나 오퍼레이터가 이용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한 곳에 집중을 시켜서 이 데이터나 또는 컴퓨팅 파워를 포함시키고요. 여기 안에 데이터 사이언스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큐리티 이런 것들을 애드함으로써 전체 ASML이 하나의 싱글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컨셉에서 모든 장비의 인테그레이션 또는 홀리스틱 리토그래피, ASML의 모든 R&D나 서프라이들을 같이 하는데 묶어서 하나의 통합되어 있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현재 이미 일부는 공급이 돼서 고객사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이미 이제 우리가 현장에 있는 장비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데이터와 컴퓨팅 플랫폼에다가 넣어서 이걸 APC나 APDC에 공급을 해주는 전체가 이게 팹에서 고객의 팹에 돌아간다면 똑같은 플랫폼을 우리 ASML 안에서도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는 우리 팩토리나 엔지니어링이나 또 서프라이드와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다이그노스틱이나 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고객의 사이트만이 아니라 우리 ASML 내부에서도 같은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그 플랫폼을 제공해서 이걸 통해서 똑같은 데이터나 똑같은 스트럭처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고객의 데이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데이터, 내부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서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이 둘 사이에는 가장 굉장히 많은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중요한 역할이 있어야 되고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은 우리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디지털 플랫폼이나 ASML 내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모든 데이터가 같은 체계 안에서 데이터가 관리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고 있는 ASML 디지털 플랫폼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스케일러블, 그러니까 컴퓨터의 파워가 상당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케일러블한 플랫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미션 크리티컬하게 가져가게 되고요. 여기 안에는 내부적으로 보면 데이터 허브의 기능을 가져서
고객이나 우리 ASM의 데이터가 보관될 수 있고 엔드 유저가 이걸 통해서 자기 홈페이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엔드 유저가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모든 것은 API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요. 테라바이트나 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하에서 액세스할 수 있고 데이터를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오고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전체 시스템에 대한 헬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미션 크리티컬하게 운영될 수 있게 만들고요. 해당되는 모든 리소스를 매니지먼트하고 제도 다운타임으로 그러니까 이게 미션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버전을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때 시간 다운타임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일부 고객은 일부의 기능들을 가지고서 이미 쓰고 있고 그리고 현재 많은 고객들이 현재 어댑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은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체의 고객에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내부나 우리 ASML 내부에서도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썸머리 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리스틱 리토그래피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아까 말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마 개발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EUV 장비도 새로운 장비를 하나 개발할 때 20년이 걸린 것처럼 저희들도 꾸준히 계속적인 R&D를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완성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홀리스틱 리토그래피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여기 안에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현재 ASML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제가 하는 역할이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이거에 대한 미래 스트래티지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들을 현재 ASML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전무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공장이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아마 스마트 팩토리로는 가장 고도한 그런 제조 현장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아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ASML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이병헌 전무님한테 ASML의 디지털 플랫폼을 한번 발표해 주십사 이렇게 한 거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직접 관련성이 없긴 하겠지만 가장 고도한 그런 스마트 팩토리의 한 단면을 ASML의 디지털 플랫폼의 어떤 향후 방향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게 참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조회사에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시사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지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한 20년 했던 회사 지금 제가 코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ASML하고 이제 주로 인터페이스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회사일 텐데 아마 그런 회사들은 위협도 받기도 하고 잘 또 보조를 맞춰서 발전 해가지 않으면 향후에 상당히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하여튼 늦은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 또 내용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예.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IT에 관련된 분들이고 아마 조 대표님이 다 이분이 계셨으니까 오셨겠지만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SML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 상표에 보인 것처럼 아직 다 완성된 그림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아직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국 출신이라서 그것도 있지만 하여튼 한국 쪽에서 이런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소개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약간 컨트리뷰트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걸 통해서 소개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가져가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을 하기 때문에 뭐 네덜란드 가서 멀지만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아마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준비 단계에서 예, 이전무님 빠져나가시면 되고 이전무님 네, 그때 얘기하신 게 앞서 있는 각 니치의 기술이 앞서 있는 스타트업 같은 데가 있으면 ASML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M&A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서로 제시하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